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1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푸켓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개선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핏밥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은 푸켓을 직접 방문해 실행하고 결과를 보여준다는 슬로건 아래 공항빠동 구간의 이동 시간을 기존 9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하는 종합교통혁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도로 확장과 직결도로 신설이 추진되며 장기적으로는 모tor웨이와 경전철을 포함한 MR맵 프로젝트가 본격화됩니다. 경전철은 공항 찰롱 오거리 구간에 도입되며 2031년까지 철도 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핏팟 장관은 교통이 편리해지면 푸켓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어메이징 타일랜드 그랜드 디왈리 페스티벌 2025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하우락 거리와 클롱어왕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태국과 인도의 문화적 우정을 기념하며 관광 문화 경제를 아우르는 글로벌 축제로 마련됐습니다. 빛으로 하나 되는 축제라는 주제 아래 전통 조명, 퓨전 공연, 야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약 200억 바트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체육부는 이번 축제를 통해 태국의 문화 다양성과 국제적 매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태국 환경부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제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을 목표로 하며 우선 환경부 산하기관부터 4개월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추진됩니다. 수찻 환경부 장관은 태국은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약 1000만 톤에 달하며 이는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이산화탄소보다 28배 강한 온실효과를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 공기업, 민간기업까지 확대해 국가 전체의 생활 폐기물 제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온실가스 약 127만 톤 감축, 1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효과, 취약계층 1000만 명에게 식량 지원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태국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소비 프로그램 폰라큰 플러스가 등록 첫날부터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현재까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등록해 경제 활성화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하루 200바트까지 소비 시 국민이 100바트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로 2개월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총리는 경제 효과가 크다면 2단계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으며 재무부 역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정부는 모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월 19일 태국 사케오 캄보디아 국경 인근 넝약계와 넝잔 마을 일대에서 태국 육군 국경 순찰대와 국가지뢰제거센터가 공동작전을 펼쳐 대인지뢰 6기를 추가로 발견하고 수거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총 11기의 지뢰가 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에서는 여러 종류의 지뢰가 발견되었는데 일부는 작동 가능한 상태였으며 지형이 험난한 지역은 전문 인력이 투입돼 수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군은 해당 지역을 위험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한편 안전한 생계 기반과 주거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최근 가자 지구에서 숨진 태국인 인질의 시신 중 일부가 확인됐으며 귀국을 위한 소만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만은 지난 10월 13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평화 합의에 따라 하마스 측이 남은 시신을 반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확인된 시신은 태국인 인질 중 마지막 2명 가운데 1명으로 추정되는 손타야 아카라 씨씨이며 현재 이스라엘 법의학 기관이 신원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태국 외무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태국으로 돌아온 뒤 종교적 장례 절차를 정중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콕 와찌라 병원 앞 3센도로 치마 복구 작업이 10월 18일 기준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공팀은 약 9,000세제곱미터의 모래를 채워 지면을 평탄화했으며 현재는 자갈 175세제곱미터를 추가로 채워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3센 경찰서 건물 철거는 자갈 채움이 완료된 이후 다음 단계로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경찰관사와 주변 건물의 구조 안전성 평가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도로 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신속히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태국 푸켓 시내 중심가의 한 유명 클럽이 미성년자 출입과 무허가 운영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태국 경찰청 인신매매 범죄수사국과 푸켓시 경찰서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현장에는 200명 이상의 손님이 있었으며 그중 17세와 19세 청소년 4명이 음주 중인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현장 매니저는 유흥업소 운영허가 없이 영업 중이었으며 경찰에 의해 즉시 체포돼 조사 후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태국 당국이 청소년 보호와 불법 유흥업소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태국 기상국은 열대선 폭풍 펑선의 간접 영향으로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동북부와 남부 지역에 강한 비와 천둥 번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폭풍은 중국 남부 해역을 지나 하이난 섬과 베트남 중부 해안으로 접근 중이며 태국에는 직접 상륙하지 않지만 남부 지역에서는 국지적 폭우와 함께 홍수, 산사태, 하천 범람 위험이 높아 산기슭과 저지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상에서도 2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예상되며 기상국은 항해 뉴스와 실시간 정보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10월 19일 태국 인신매매범죄수사국은 깔라신 외항 지역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18세 여성을 체포하고 성매수자 6명도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SNS에 올라온 광고 게시물을 통해 시작됐으며 경찰은 피해자 구조와 함께 조직적인 인신매매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하루 최대 8회까지 접객을 강요받았고 알선자는 수익의 대부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매수자로 확인된 6명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 자동차 매매업자,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돼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 유인 및 성적 착취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현재 깔라신 지방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태국 꾸라비 지방의 플라이프라야 병원 앞에서 응급환자 이송 중 픽업 차량이 응급차를 막아 환자가 제때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환자의 가족은 무릎을 꿇고 차량 이동을 호소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환자는 심근경색과 호흡부전으로 숨졌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민간기업 CP푸드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으며 회사 측은 조직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즉각 해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유족과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10월 20일 오전 6시 50분경 태국 파타야 좀티엔사이성 도로에서 미국인 남성과 태국인 여성이 함께 탑승한 오토바이가 커브길을 돌던 중 중앙화단에 야자수 나무를 들이받아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미국 국적의 40세 남성과 태국 국적의 31세 여성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에는 구조대와 의료진이 출동했지만 두 사람 모두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과속과 커브길 미숙 대응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경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태국 정부가 기술 기반 범죄, 이른바 스캠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스캠은 국제적 조직 범죄 수준이며 모든 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국을 통해 인터넷 신호 차단과 에너지 공급 중단 등 스캠 활동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며 캄보디아 포이펫과 미얀마 접경 지역 등 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실제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스캠 조직과 연루된 이중 국적자에 대해 태국 국적 박탈 지시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사와 데이터 기관의 정보 유출 방지와 감시 강화를 지시했으며 앞으로는 별도 회의 없이도 즉각적인 인터넷 차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 이후 화학무기 사용 논란이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군이 백린탄 등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며 국제사회에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경 전역에서 70종 이상의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육군은 즉각 반박하며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 없으며 백린탄은 국제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사 목표에만 사용됐으며 민간인을 겨냥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환경과 인권, 국제법 해석의 차이가 맞물리며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관광업계가 최근 한국 정부의 캄보디아 여행 금지 조치와 콜센터 스캠 단속 강화로 인해 태국 관광 이미지에도 간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스캠 이슈가 국경을 넘나드는 것으로 인식되며 관광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배우 실종 사건 이후 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 회복이 더딘 가운데 이번 스캠 이슈가 국제적 관심을 받으며 태국도 함께 부정적 이미지로 묶이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온라인 중심의 소통 전략을 강화하고 중국,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등 안전 이슈에 민감한 국가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명확한 메시지와 정책 발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는 관광업계뿐 아니라 식당, 상점, 물류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의 투명한 대응이 신뢰 회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주요 정유사들이 오는 10월 21일 새벽 5시부터 가소올과 디젤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PTT와 방짝은 가소올 전 품목을 리터당 34당, 디젤 전 품목은 리터당 54당 인하하며 프리미엄 디젤은 기존 가격을 유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변동과 국내 소비자 부담 완화를 고려한 것으로 물류와 운송, 생활비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 산업계가 최근 급등한 바타 가치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1일 중앙은행 위타이 총재와 긴급회동을 갖습니다. 태국 산업연합회는 바타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변동폭을 보이는 통화라며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율 안정화와 수출업계 보호, 통화 정책 조정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태국 경제는 구조적 문제와 외부 리스크로 인해 올해 4분기 성장률이 0.3%, 연간 성장률은 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과 공공투자 확대, 가계부채 해결책 등을 신속히 시행할 경우 성장률이 최대 2.2%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10월 21일 새벽 방콕 마크라방 지역의 한 분류 창고에서 트럭 기사 간의 싸움을 말리던 62세 경비원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창고 출입문 맞은편 경비초소에서 일어났으며 현장에는 정글도와 일반 칼이 발견돼 경찰이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경비원 수파 씨는 격한 언쟁을 중재하려다 한 트럭 기사에게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으며 현재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북부 수린 지방의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서 스캠 조직이 활동 거점을 대규모로 확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오다르메안체이 삼나웅 지역에는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건물이 완공됐으며 인근 카지노와 연결된 구조로 확인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된 노동과 실적 압박, 폭행과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휴대폰으로 위치를 공유해 태국의 구조를 요청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스캠 조직은 계급제 구조로 운영되며 실제 사기 행위자는 수익의 일부만 받고 상위 관리자에게 대부분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당국은 국경 16개 자연 경로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찰, 군, 이민국이 협력해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 중부 차이나 지역에서 열린 올해 채식 축제 김제가 예년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장에서는 채소 가격이 킬로그램당 5에서 10바 상승했지만 손님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매출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상인들은 채식 문화에 대한 관심 감소와 지속되는 홍수 피해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소비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현상은 태국의 전통적인 채식 축제가 경제와 기후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 상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국 피팍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이 푸켓 지역의 숙박비 과도 인상에 대해 관광객 이탈 우려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피팍 장관은 코로나19 당시 푸켓은 관광객이 없는 죽은 도시였지만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2024년 관광 수익은 4,900억 밭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푸켓은 태국 내에서 숙박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격이 비현실적이라 느낀 관광객들이 끄랍이나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관은 한 발 양보했는데 세 발을 내딛는 태도는 곤란하다며 합리적인 가격 정책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민간에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교통 인프라 개선 등 관광 편의를 높일 계획이며 민간과 함께 관광객 신뢰 회복에 나설 방침입니다. 10월 20일 태국 촌부리의 한 미용실에서 일본인 관광객 2명이 여성 미용사의 치마를 들추려는 행동을 해 현장에 있던 미용사가 영어로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용사는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은 태국 여성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가해자들은 말로만 사과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성추행 시도뿐 아니라 성소수자 손님을 향한 혐오 발언도 담겨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용사는 사건 직후 경찰에 정식 신고를 마쳤으며 현재 관련자 신원 확인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관광객 대상 인권 교육과 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태국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술범죄 대응위원회 회의 후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의회 해산과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의회 해산은 총리의 권한이며 내가 해산하고 싶으면 해산한다고 말하며 총리직 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이미 1차 통과됐고 위원회도 구성됐다며 헌법 개정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당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해각서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향후 태국 정치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야외 스시가 일본인 SNS 이용자의 게시글을 통해 소개되며 93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생선이 올라간 스시가 인기리에 팔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작성자는 무섭지 않나요? 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일본인 네티즌들은 먹고 병원행이다. 태국인의 위장은 정말 강한 듯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이건 스시가 아니다라며 위생 기준과 재료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반면 태국 네티즌들은 시푸드 소스에 찍어 먹는 태국식 스시를 보면 더 놀랄 것이라며 유쾌하게 응수했습니다. 이번 화제는 국가 간 식문화와 위생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시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부리람 지방에서 촬영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고지서를 받지 못해 연체료가 발생했다며 공공기관의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전력청은 해당 사건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진상조사를 즉시 시작했다고 밝히고 고지서 배달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업무라며 책임 있는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태국전력청은 해당 직원의 행동이 기준과 윤리에 어긋날 경우 징계 조치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며 고지서 배달 시스템 개선과 디지털 고지서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태국 파타야 사이성 도로 인근의 한 고급 콘도에서 외국인 관광객 커플이 발코니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목격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비가 그친 오후 2시경 맞은편에서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택시 기사가 이를 목격했고 촬영된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지역 주민들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관광객이 법과 공공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며 파타야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했고 지역 관계자들은 관할 당국의 단속과 경고 조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태국 법률상 공공장소에서의 외설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경찰은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페찹은 왕촌푸 지역에서 93세 여성이 잠든 사이 독사의 손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나무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큰 코브라가 접근해 손을 물고 도망치는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나무집 아래 공간에서 생활하는 고령자들이 독사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태국 차칭사오 지역에서 시각장애인 외국인 남성이 하루 종일 아내를 기다리다
결국 그녀의 사망 소식을 접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방콕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하며 2에서 3일에 한 번씩 집에 들러 남편을 돌보던 중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목에 스카프가 감긴 채 숨져 있는 53세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웃 주민들은 남편이 하루 종일 아내를 부르며 기다렸다고 전하며 깊은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가족의 고립된 삶과 경제적 압박이 불러온 비극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정신건강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태국 우돈타니 지역에서 외국인 남편을 소개해주겠다는 브로커에게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인 50세 여성 지브 씨는 SNS를 통해 접촉한 브로커에게 7만 밭을 요구받았고 성금 3만 밭을 건넨 뒤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인 사이순이 씨 역시 10만 밭 이상을 송금했지만 외국인 남편은커녕 브로커와의 연락도 두절된 상황입니다. 우돈타니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영상과 진술을 바탕으로 브로커의 신원과 소재를 추적 중이며 외국인 남편 소개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는 고위험 사기 유형이라며 SNS 접근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더 나은 삶을 꿈꿨지만 상처만 남았다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태국 나코나차시마 고라 지역의 한 단독주택에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한 채 도주하고 집 내부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사건이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1년간 임대된 상태였으며 집주인이 확인한 결과 거실과 주방, 욕실, 침실 등 모든 공간에 악취가 진동하고 쓰레기와 애완견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썩은 음식물과 부패한 우유병, 파리 유충과 벌레가 번식 중이었고 가구는 훼손되거나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현재 경찰에 신고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임차인의 외모만 보고 안심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며 정기적인 주택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 관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론타부리 라따나티벳 거리의 한 아파트에서 체중 200kg 이상인 남성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로 구조를 요청해 긴급 구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환자는 5층에서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엘리베이터 이용이 어려워 구조팀은 7층에 로프와 도르래 장비를 설치하고 철제 들것에 환자를 고정한 뒤 20명 이상의 구조대원이 계단을 따라 약 30분간 하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는 의식은 명확했지만 신체 기능 저하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불안한 깨우 병원과 사전 협의를 마친 뒤 안전하게 이송됐습니다. 구조대 관계자는 전문 구조팀과 협력해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밝혔으며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